당뇨병 관리를 위한 영양 이해하기. 당뇨병, 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은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이 중 나이와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이지만 나머지 분홍색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중 과음, 흡연, 비만, 과식, 고혈압 요인은 식생활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 식사, 운동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관리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첫 번째, 식사 관리를 하면 정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식사 관리를 잘 함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같은 당뇨병에 쉽게 동반되는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관리를 시작하는데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당뇨병 관리를 위해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을 알아볼까요? 당뇨식은 당뇨인만 특별히 지켜야 하는 식단이 아닙니다. 당뇨식이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이상적인 식사로서 보통 사람들도 실천해야 할 식사법입니다. 따라서 실천했을 때 가족 모두의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식사 방법이 바로 당뇨식, 곧 건강식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제때 20분 이상 식사하기, 알맞은 양으로 섭취하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당질 섭취 조절하기, 싱겁게 먹기,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술을 되도록 제한하기. 첫 번째로 하루 세 끼는 규칙적으로 제때에 맞추어 꼭 섭취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 특히 저녁은 마음 놓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근이나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한꺼번에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히 혈당이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은 후 포만감을 느끼는데 최소한 20분이 걸리므로 식사 속도가 빠르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알맞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체격이나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드셔야 하는 양도 다릅니다.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므로 식사량도 좀 더 많겠죠? 본인이 포만감을 느끼는 양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골고루 섭취하기입니다. 식품군이란 영양소가 비슷한 식품끼리 묵은 것인데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류군은 주 영양소가 탄수화물인 밥, 빵, 떡, 국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 속하고 어육류군은 단백질이 주 영양소인 고기, 생선, 오징어, 조개, 계란, 콩, 두부, 햄, 치즈 등이 속합니다. 채소군은 식이섬유가 주 영양소이고 채소류, 해조류가 속하며 지방군에는 식용유, 참기름, 버터, 땅콩, 호두 등 견과류가 속합니다. 우유군에는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이 속하고 과일군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과일이 속합니다. 우리는 균형된 영양 섭취를 위해서 6가지 식품군의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어느 한 식품군으로 식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 줄이기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적정량의 지방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 섭취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동맥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통한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데 특히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도 지방이 많은 갈비,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안심, 등심 등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시는 것이 좋고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법인 구이나 찜 등으로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한 당질은 체내에서 100% 당으로 바뀌며 대부분 식후 2시간 이내에 소화 흡수됩니다. 특히 곡류군은 당질 함량이 많으므로 일일 식사량을 지켜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 무렵, 시럽, 사탕 등 당분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말린 과일 같은 건조식품이나 통조림도 당질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염식으로 식사하는 것 역시 당뇨병 식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조리가 완전히 끝난 후 음식의 간을 맞춥니다. 고추, 후추 등의 향신료나 천연양념을 활용하여 요리하고 절임이나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요리합니다. 장아찌, 젓갈, 밑반찬 등 짠 음식은 양을 제한하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으며 국물은 남기거나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된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식후 급격한 혈당 변화를 줄이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시키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이나 도정이 덜 된 곡류, 콩류 등으로 먹고 채소나 해조류의 섭취를 늘립니다. 채소와 과일은 즙이나 주스보다는 생채소, 생과일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술은 되도록 제한합니다. 술은 몸에 좋은 영양소는 없으면서 열량만 높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술을 마시면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술은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1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능하며 간질환, 고지혈증, 비만한 당뇨인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역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당 검사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당분이 많은 술인 과실주, 곡주, 칵테일, 발효주 등은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고 도수 높은 술은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역시 당뇨병 관리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에 가장 적절한 체중을 표준 체중이라 하며 이는 성별, 신장에 따라 다릅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가급적 표준 체중까지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보통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줄인 체중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로 하고 차차 표준 체중에 가깝게 되도록 체중 조절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교적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는 키를 미터로 환산한 후 제곱한 것에 남자는 22, 여자는 21을 곱하면 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의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밥, 떡, 면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섭취량 100% 모두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변환됩니다. 단백질은 섭취량의 50%, 지방은 10% 정도가 당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다면 당으로 변환되는 수치가 적어 결국에는 지방을 당으로 바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 케톤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있게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당지수란 특정 식품의 식후 혈당 반응 정도를 기준이 되는 식품에 대해 비교하여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의 혈당 반응은 식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할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의 기복을 심하게 하고 체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이나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감자와 고구마를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고구마가 달기 때문에 더 혈당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감자보다 당지수도 낮고 혈당도 조금 더 적게 올립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식후 혈당 증가를 느리게 합니다.
따라서 식사 순서를 채소류, 해산물 및 육류, 밥 및 면류로 바꿔서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오래 조리할수록 당지수가 높아지므로 조리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열량이 없거나 적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카린과 아스파탐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가열하면 단맛을 잃고 쌉쌀한 맛을 내므로 케이크를 굽는 등 가열하는 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고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첨가하도록 합니다. 한편 과당이나 당알코올을 설탕 대용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설탕보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지만 열량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과당은 다량 섭취 시 혈액 내 지방을 높일 수 있고 당알코올의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량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에 있는 영양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나타낸 것으로 영양표시를 통해 제품이 가진 영양소와 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은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뜻하고 몇 회 제공량을 먹느냐에 따라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양표시를 읽을 때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당류의 섭취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로 혈당이 70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거나 식사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지연된 경우 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였을 경우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나 경구약을 투약하였을 경우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불안, 허기짐 같은 초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심해지면 시력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말투도 어눌해지고 위험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낄 때 혈당 검사를 하여 70 이하이면 꿀이나 설탕 1숟가락, 요구르트 1개, 사탕 3에서 4개 또는 가당 과일 주스 반컵 등을 선택하여 마셔줍니다. 이러한 단순당질이 혈당을 빨리 올려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탕은 녹여 먹는 것이 아니라 깨물어 먹어 소화 흡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저혈당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별 혈당 변화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당 음식은 혈당을 얼마만큼 올릴 것 같은지 표시 후 현재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음식을 섭취하고 1시간 뒤 혈당과 2시간 뒤 혈당을 확인하여 기록지에 작성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혈당 변화와 실제 혈당 수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궁금했던 혹은 먹고 싶었던 음식 마음껏 드셔보시면서 그 음식이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생활 변화를 통해 당뇨병을 건강하게 관리해